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 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에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 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 피부로 관리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오늘 저기 썸네일 보셨죠? 요즘 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박지훈, 최동석 부부 그리고 또 최민한, 최민환과 유리의 부부. 예,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이 친구들 사실 뭐 저기 너무 핫 이슈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새로운 양상이 이제 벌어져서 박지훈, 최동석 부부요? 우리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두 개가 좀 비슷해요. 이제 박지훈, 최동석 부부는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아주 디스패치에서 디테일한 이들의 대화를 이제 재구성해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 네, 기사가. 그걸 자세히 보셨다면서요? 제 주변에는 되게 정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독? 저도 한 3, 40분 투여해서 정독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게 그 정도 분량이에요? 나온 게? 되게 길어요. 그죠? 되게 길어요. 근데 오. 아마 많이들 정독을 하셨을 거고 정독을 하면서 각자의 좀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들의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미 소송 중인 얘기고 또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에 좀 뭐랄까 그 박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압구정 아파트의 재산 분할이 결국에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가가 좀 높고 이미 최동석 씨 측에서 그거를 이제 처분 못하도록 가압류도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최근 기사 보니까 박지훈 씨는 일단 매도를 했고 현금화를 해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재산 분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 압구정 결국에,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래요. 압구정 소재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럼 엄청 비싸죠. 비싸요. 뭐 30억 이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40억 이상? 예, 아유, 뭐 30억이나 40억이나 어차피. 근데 이게 그 보면 여러분들 막 뭐 처절하게 사랑했고 막 이혼했고 이래도 결국에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슬프게도 마지막에 남는 건 재산 분할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다 재산 분할이 결국에는 마지막 종점이자 거기를 향해 다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분할한 재산이 많으니까 크니까. 예. 뭐 돈 가액이 없으면 크죠. 예. 그냥 서로 이렇게 좋게 의외로 재산 분할할 게 없으면 소송 빨리 끝나요. 그죠? 네,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혼만 오케이 하면은 서로 끝이에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없으면 양육권, 친권도 이슈가 없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쉽게 끝나는데 나눌 재산이 많다? 재산이 너무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 정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는 게 일반적이고 노소용 채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재산 분할이 이슈잖아요. 네, 그젠가 KBS에서 뭐 단독으로 네. 그 노소영 채택 대법원 항고한 거 상고한 거요. 상고한 거 그 예. 내용 네. 뭐 KBS에서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뉴스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단독 확보했지? 근데 누가 제공했겠죠. 근데 네. 그 KBS 뉴스에서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지만 그 이혼 소송의 그 진술서에 그렇죠. 그 상고문 뭐라고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서 네. 그걸 최태원 측의 상고 이유서겠죠. 둘 다를 확보했어요. 근데 그걸 둘 다 확보한 걸 단독으로 그렇게 뉴스가 날 일이에요. 뭐 단독적으로 확보했으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단독이라고 달고 싶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단독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법원이 그걸 제공해 주는 거는 완전 불가능하고요. 아마 당사자 대리인이나 뭐 당사자들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걸 네. KBS 뉴스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할 그 뉴스거리 하고 싶나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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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 하고 딴 싶나 데로 보죠. 네. 아니 그 오프닝 멘트를 딱 듣는 순간
저 그 생각이 탁 네. 들더라고. 이걸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원래 이혼 소송이나 소년 사건 이런 것들은 언론에 이제 보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럼 제 생각이 너무 맞네요.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일반 상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사건, 이혼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보도에 대한 그 제한 같은 게 그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뭐 단독으로 할 뭐 이유가 있었나 보죠. 네. 네. 아무튼 그러면 다시 네. 박지윤, 최동석 어차피 KBS 또 아나운서니까 아, 또 그렇네요. 네. 예.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면 먼저 네. 그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 조금 양상이 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흘러왔는지 사실 한번 이게- 좀 정리해 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갑자기 어느 날 이혼을 우리가 했다. 아, 이혼을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파탄 났다 이런 기사가 이제 올라왔고 네. 그게 작년 말쯤 아닌가요? 그죠? 이미 좀 시간이 된 상황이고 그래요? 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부부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도 이슈가 된 게 그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각각 SNS를 통해서 엄청 서로를 저격을 많이 했어요. 목적어나 주어는 없는데 누가 봐도 서로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걸 그런 SNS에서 그런 게 많이 올라왔죠. 약간. 아직 이혼 전이잖아요.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좀 이 남자분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올렸어요. 최동석 그래서, 아나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박지윤 아나운서에게 뭔가 유책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암시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글을 올린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 그렇죠. 지난주에 시작은 예. 뭐 불륜, 박지훈 불륜 뭐 그런 이런 것도 거 아니에요? 있고 뭔가 최동석이 좀 불쌍한 거 아니야? 좀 최동석이 좀 뭔가 뭔가 박지훈의 유책이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뭐 서로의 유책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탄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로가 이혼 소송을 했죠. 네 서로가 한 거예요. 서로가 예. 나 이혼할 거야, 나 네. 이혼할 거야 서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서로 불륜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 부정행위라고 해서 이제 그 이혼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사실 단순 불륜보다 되게 범위가 넓은데 최근에 이제 박지윤 씨가 먼저 최동석 씨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이거는 상간자라 그래서 최동석과 뭔가 의심되는 다른 여성 이렇게 최동석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거에 맞서서 최동석도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동석도 박지윤 씨를 상대로 또 뭐 상간남 뭐 이런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막 TV에 다른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약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고 이 미성년 자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되게 많이 내셨고 양성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디 출연하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런 걸 되게 일단 법원에서는 사실 좋게 보진 않아요. 이런 행동 자체를. 왜냐하면 그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박지훈 씨가 임시적으로 친권 양육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 두 사람 다 친권 양육권자로서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약에 공개되지 않은 그냥 사연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네. 이거 지금 모두 이렇게 하고 다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도가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이혼 프로그램인가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 같고 최근에 뭐 있었어요. 종편에 뭐 이혼을 한 사람들의 연예인들 그런 그 다루는 거에 나왔다가 이 관련된 이 디스패치 기사 이후로 하차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또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막 네, 비난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뭐랄까 그 불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그럼 사람들이 사실 더 관심을 가질 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번 주에 좀 디스패치에서 좀 디테일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기반이 이들이 실제로 나눈 대화, 싸웠던 내용 이런 것들을 녹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녹취를 좀 풀어서 아주 길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 녹취 같은 녹취를 게 있어요. 풀어서 그냥 아예 네, 새롭게 재구성해서 나온 거죠. 그대로 큰 변형 없이 그렇게 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글쎄요, 저는 뭐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박지윤이 상당히 좀 힘들었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최동석 씨에 대한 것도 이분 나름대로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뭐 의견을 많이 나누시는데 뭐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그 디스패치 내용이 뭐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이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두 부부간이 싸우는 게 주로인 건데 이제 최동석 씨는 계속 이제 박지훈 씨 어떤 그 사회 활동 나가서 이제 뭐 이분 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랜서 사업이잖아요. 그래 나가서 뭐 활동해요. 활동 뭐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와가지고 PD님 만나고 실장님 만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 느낌적으로.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따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런 거 누가 널 봤다더라. 근데 남자랑 같이 차를 마신다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인데 박지훈 씨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린 것 같고 느낌에 그러다가 막 싸우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뭐 모르죠? 그때 아까 그 PD님이 좀 더 기억하셨는데 그 뭐죠? 이거 예. 박지훈 뭐 내가 다 네. 아이 앞에서 얘기할까? 그래 맞아 그거.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이것도 녹취록에. 녹취에. 그랬더니 최동석 씨는 네. 왜? 그건 부부끼리 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네. 성립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녹취록에 이 부분이 네, 나왔던 이게 그대로 거예요.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싸우는 여러 과정 중에 한 얘기인데 네네네. 사실 뭐 겁탈하라 했다, 성폭행 같다 이거는 사실 좀 워딩 자체가 이런 거 최동석 씨도 여기에서 부부끼리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걸 보고 국민신문고에 이 사람이 성폭행 의혹이 있으니 이들의 성폭행 의혹을 밝혀달라라고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을 이제 관할하는 곳이 이들의 주거지인 제주경찰청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거주를 하니까. 네, 제주도 관할인 거죠. 그래서 글로 이제 사건이 일단은 접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민원을 처리해야 될 기관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이거는 사실 좀 글쎄 이게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내보낼 의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정말로 이걸 문제 삼을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수사까지 되고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유명인들이라면. 그러면 왜 디스패치 보도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 이건 좀 의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는 해요. 검토를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녹취를 누가 줬겠어요. 이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제공을 했고 디스패치 기사에도 최동석, 박지훈 똑같이 취재해서 썼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 기사 자체에. 그러면 예. 디스패치에 나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죠. 취재가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대로 나갔다. 네.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대화 맥락상 지우기가 애매해서 그냥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 좀 의도가 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요즘에 이런 거 의혹 터지면 누가 고발해도 고발하거든요.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랑 고발이 다른 이유는 고소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데 고발은 그냥 그 범죄를 알게 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고발이 쉬운 나라인 거예요. 아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근데 이게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요. 누군가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안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제일 힘든 게 민원이잖아요. 근데 이 답을 해야 할 이제 의무가 있는 제주경찰청에 이게 넘어간 거고 여기서는 일단 이거는 배당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건이 가끔 있어요. 성폭력 사건인데 제3자가 고발하는 사건. 네. 가끔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이 박지훈 씨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문제 삼을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수사의 진행 가능성도 매우 낮고 그리고 처벌 가능성도 낮다. 그렇지만 만약 박지훈 씨가 나 그러면은 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고 내가 피해 당한 거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박지훈 씨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조금 괜찮은 녹취록이 있는 거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도 이게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부부 간에도 성폭력,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법원의 태도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뭐 강제추행 기반이 되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이 충분하다면 사실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게 그러면 2013년도에 처음 부부간 강간죄가 네, 인정된 거예요? 인정됐어요. 네.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대법원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11년 전인데 네.
그러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건이 꽤 충분히 있었어요. 네. 이게 그때 대법원에서는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법리를 바꾸고 예전에 결론이 A였는데 B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개 변론을 해요. 아. 대법원에서는 변론이 그렇게 자주 열리진 않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뭐 검찰 측, 피고 측 이렇게 해서 피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변론을 해보라. 라고 하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공개 변론 해보는 것도 한번 일생일대의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공개 변론이라고 네. 하면 그 다 영상 녹화하고 그 시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 가면 실시간 중계가 돼요. 아,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런 이렇게- 사건을 잘 보는 거 그리고 우연히 내 사건이 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운도 좋아야 되고 뭐 아니면 그런 사건에 정확히 보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 해보면 좋겠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했는데 이게 법리가 바뀌었다 이러면 아, 나는 평생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업적이 그렇죠. 인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도 부부간간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했었어요. 공개 변론했었고 이게 특수간간 사건이었는데 인정이 됐어요. 배우자가 이제 이게 안 된다. 부부간에 무슨 강간이냐, 성폭력이냐 이렇게 하는 게 부부간에 이런 성적 문제를 국가 형벌권이 왜 개입하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 그냥 기분 나쁘면 신고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감정적 보복의 대상이 되고 가족의 붕괴를 가속화한다. 강간죄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형법상 사실 강간죄의 객체가 대상이 그냥 사람이에요. 아내를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네, 사람이면 여성, 남성, 뭐 제3의 성 다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도 없고 일단 아내라도 강간죄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간 동거 의무를 강요된 성관계 그런 걸 일방적으로 참는 건 아니다.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아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전원 합의체로 판결이 난 겁니다. 전원 야. 합의체는 이제 기존의 판결을 바꾼 거. 그러면 큰 사건이었죠 이게. 네. 법리에 그렇게 아내를 제외한다라는 뭐 그런 문구도 없고 없죠. 한데 네. 그동안은 네. 네. 인정을 안 했잖아요. 신고가 그거는 잘 안 신고 신고 돼도 자체가 신고가 아주 돼도 경찰이 부부간에 무슨 이러고 그냥 만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기분이 풀리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거나 이러면 그냥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가 뭐 강간죄, 강제추행죄 이런 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신고해도 나중에 고소 취하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되는 사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요. 직접 신고를 해야지만 수사가 당연히, 진행되고 이런 신고했다가도 고소 취하해버리면 취하해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끝.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많지 않은데 사실 이론상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박지훈 씨가 되게 난 처벌 의지가 있고 난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저는 협조 안 할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박지훈 씨도 이혼 사유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동석 씨의 형사처벌까지 구하는 의사 표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뭐 모르죠 뭐. 부부간의 일은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생활이 막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네. 이러면 결국 두 분 다 그 대중을 향한 그렇죠. 피해자지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 본인들 혼자 어디 뭐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인데 두 분 다 손해잖아요. 어쨌든 활동하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너무 근데 이미지 손상을 많이 입었어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죠? 네. 네.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사생활이 이게 기사화되고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이도 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요. SNS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SNS만 안 해도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조금 저도 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혼이 제가 그 멋진 언니에서도 얘기한 게 너무 고집센 두 사람이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결론 안 나는. 끝이 안 나고 판결이 난들 받아들일까요? 이게 뭐 법원 판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어쨌든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좀 글쎄 애들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엄마 아빠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게 자신들의 아이일 거예요. 당연히 애정의 대상이고 서로 키우고 싶어 하고 이런 거 보이는데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이런 거 예상을 못했을까? 이거 이렇게 디테일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대화 내용 공개되면 요즘에 지나가다가 나도 뭐 저기 뭐라 그 차선 위반하는 것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스마트 신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이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그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약간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그러면 지금 네.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 두 사람이 디스패치에 취재를 다 응했고 그럼 나가는 사실을 다 알고도 이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한다면 박지윤 씨 입장은 그 전에 기사에서 본인이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기사화가 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 같고. 그 저는 그걸 이렇게 읽어본 결과 디스패치 어쨌든 기사니까 여기 양당사를 다 취재하고 뭐 자신들의 어떤 중립적인 의견을 내면서 그래도 보도의 취지는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사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조금 더 타격이 있는 건 최동석 씨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동석 씨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 근데 네.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면 최동석 씨는 네. 본인이 이게 공개됐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최동석 씨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건 모르는데 조금 잘못 판단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주변의 말을 더 들어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주변이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참, 아무튼 네. 저기가 네, 이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 저기 김종희님이 유명인일수록 조용히 이런 일은 처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유명인이고 그러건 그러지 않던 부부 사이의 일인데 얼마나 이게 그래서, 들여다보면 저는 지저분하기는 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혼 상담하신 분인데 저는 어른답게 잘 헤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요. 와, 그럼 당신처럼 많은 사람 별로 없다고. 다들 상대방을 탈탈 털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나도 뭐 어떻게 돼도 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최대한 어른답게 그리고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네네. 잘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그건 분들 너무 계시다면 너무 당연한 거죠. 애들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상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맞아요. 부부간의 일이라 저희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미 이렇게까지 저희도 얘기할 정도가 된 건 본인들이 많이 공개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본인들이 어쨌든 그렇죠. 공개된 SNS에 본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봐도 서로 싸우는구나를 알 수 있게 막 공개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참 예, 누굴 잘 탓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누굴 탓할 수는 없고 이제 저는 이거 좀 대리인들도 잘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코칭할까요? 이 정도 왔으면 네. 이제 두 분이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막 기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분한테 어쨌든 제일 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막 기사 나죠. 뭐 하이브 미니진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결국 변호사들이다. 그러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큰 사건이 있거나 뭐 이런 사건이 있어도 결국에 변호사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뭐 이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루루룰루님께서 그만 알고 싶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뭐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더 알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기사가 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참 그래요. 예, 군사장- 아로리님, 그렇죠. 아마 변호사가 한 번은 말렸을 거다. 근데 말을 안 들었을 거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박지윤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사가 본인이 막 상간녀처럼 막 나가니까 그걸 방어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이제 요 조금 그러니까요. 뭐- 댓글을 조금 읽어드릴까요?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돼버린다고 이코누피아님이 아, 그렇죠. 제2공작소고 원래 부부는 원수라고. 네, 제2공작소 말 안 듣는 성인. 안 궁금한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슈 만드는 게 이해 불가래요. 개솔희님이. 햄군님이 최동석이랑 박지윤이 누구냐고. 근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두 분 그 KBS 아나운서셨고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죠. 박지윤 씨는 종편 채널에 좀 제법 나왔었고요. 최동석 씨는 9시 뉴스도 진행했었어요. 네. 아나운서가 9시 뉴스, 남자 아나운서가 9시 뉴스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KBS에. 그게 제일 최고 아니에요. 끝판왕 네. 근데 사실 몇 달 못하고 그만뒀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막 그 격리 뭐라 그러죠 그때 갑자기 이름 코로나 기간 어디 때 못 가고 하는 그거 뭐라 그러죠? 네네네네. 뭐 그런 상황에 좀 막 또 SNS가 박준 씨가 어디 갔던 거 이렇게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디스패치 이거 보면 녹취록에 막 박지훈 씨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 9시 뉴스도 못하게 됐다라는 원망 섞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취지,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있긴 했어. 네네. 또 친절한 정 PD님이 또 사진을 띄워주셨네요. 네. 네. 체리베리님 얼굴 보면 이제 아시겠죠? 예, 본인 커리어를 왜 스스로 무너뜨리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코누피아님 전생의 원수가 부부가 된다고 현생에서 서로 업을 갚기 위해 전생에 더 업을 더 원수가 쌓는 거 아니에요? 무한 반복 계속 이제 새로 태어나면서 부부가 되는 그런가요? 계속 이렇게 윤회 사상에 계속 태어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럼 무섭네요, 진짜. 와. 현재 어떠십니까? 현재 잘해야지 다음 생에 부부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네요. 지금 서로 너무 잘하시고 계시겠네요. 다음에 안 만나시려고. 네? 열심히 더 해야겠다. 네, 서로 더.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과 살아보도록. 네. 서 변호사님 이쁘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박선정님. 네. 와, 오늘 1000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부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유리와 최민환.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그 프로가 엄청나게 시청률 좋지 않아요? 시청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또 다 아실 것 같아요. 6% 7%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뭐 최민환은 FT 아일랜드라고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밴드의 성향이 강한 그룹이고 아이돌 밴드. 네. 근데 지금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데뷔한 지가 나이가 많아요. 10년 이상 맞아요. 됐죠. 네. 네. 그리고 유리는 라붐이라는 걸그룹 출신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라붐이라는 걸그룹을 몰라요. 저는 알았어요. 라붐 알았는데 올해 막 되게 활동을 막 눈에 띄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아시는 분 다 아시고 근데 유리 자체가 라붐에 탈퇴한 이유가 최민환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돼서 탈퇴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들의 그 뭐랄까 혼인 관계가. 속도 위반. 네. 그리고 유리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3명이나 낳아가지고 사실 얼마나 좀 어른들이 봤을 때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애들이 육아하고 이런 것들 이제 뭐 살림남 거기도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나온 것 같아요. 살림남에도 나왔었어요. 살림남에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저는 사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진짜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육아하는 프로그램 진짜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92년생이지만 벌써 아이가 셋이라잖아요. 92년생이 몇 살이에요? 33? 32이네. 32인데 아이가 셋이래. 이야, 그러면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데. 그렇죠. 3명이나 나왔는데 다둥이 엄마 아빠죠. 네. 근데 쌍둥이래요? 한이 쌍둥이고 쌍둥이랑 이렇게 해서 3명이죠. 네. 육아 프로그램 보면 사실 좀 별로예요. 왜요? 아니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냔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거 보면은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져요. 전 솔직히 그런 프로그램이 저출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육아 프로그램. 그래요?
그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최고급 육아용품, 어디 최고급 어떤 장소 거기에서 온전히 아이들을 하고 놀아주는 더 부담스러운 거. 그거 누가 해요? 요새 부모들이 그거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전혀 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예전에 오히려 미혼 시절에 봤어요. 신선했어요 그게. 처음에 이휘재 씨가 그 원래 그 파일럿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휘재 씨가 쌍둥이 키우고 막 멤버 너무 저는 인상적으로 재밌었는데. 그 대한민국 네. 만세 그 송일국 씨는 좀 나중이었고 이휘재 씨가 먼저 나왔잖아요 처음에. 근데 송일국 씨는 뭐 나와서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이제 귀엽죠 물론 그때는 애들은. 좀 봤어요. 네. 그 이후에는 전혀 애들은 보지 귀여워요. 추사랑 나오고 이랬을 때 귀엽고 저도 그래, 추사랑 맞아요. 보고 와 우리 나 임신했을 때 우리 딸내미도 추사랑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저 보면 와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저거 보면 엄청나게 상대적 박탈감 느껴서 오히려 아니면 지금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난 저렇게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냥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아니, 진짜로. 그만, 이제 그만. 네, 왜냐면 아무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무튼. 저쪽 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진짜. 얘기를. 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돼요. 하여튼 여튼 여기에 나와서 이제 인기가 많이 있었고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좀 예쁘잖아요. 젊은 친구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혼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 근데 아까 올라왔는데 유리는 97년생이래요. 그럼 아직도 유리 그쵸? 이 아직도 친구는 20대. 30살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20대. 네, 그쵸. 유리가 몇 년생이야? 그러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애를 놓은 솔직히 유리도 더 잘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요? 커리어가 만약에 근데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본인이 이제 큰 결심을 근데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네. 선택이니까. 네. 맞아요. 2018년 12월에 살림하는 남자들 출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능에 진출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쌍둥이 딸이 있고 예. 또 최민환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유리 혼자 예능 프로그램도 했다. 네. 여기 와. THJ 네, TAJ님이 예. 뭐, FT 무슨- 팬들의 추측, 그러니까 FT 팬 최민환 FT 아일랜드의 추측에는 둘이 많이 안 친한 사이에 둘째 고민해서 가졌는데 생각도 추측했다 못하게 저렇게 쌍둥이라 그때부터 둘이 많이 틀어졌다고 추측했다. 뭐 팬들만이 또 느껴지는 것도 있겠죠. 네, 뭐 근데 이게 태정태세님은 아마 프로그램을 보셨나 봐요. 근데 유리랑 최민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유리 혼자 애 케어하는데 최민환이 혼자 밥 먹는 거 보고 정이 뚝 떨어졌다. 언젠간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혼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이혼을 한 상태이죠. 지금 이혼했어요. 이혼하지 않았나요? 네. 맞죠? 이혼했어요. 이 친구들은. 기사에 네. 전 남편으로 예, 맞아요. 되어 있길래 박지훈, 최동석 씨는 이혼 소송 중이고요. 네네. 이 친구들은 이혼을 했어요. 그죠?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참 이게 어린 나이에 애 셋을 놓고 그렇죠. 이혼을- 근데 웃긴 게 보통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어리면 보통은 엄마가 키우는데 이게 아이들을 최민환이 키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유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뭐죠?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금쪽 상담소 금쪽이 거기에 네네. 나왔을 때 약간 좀 편집이 유리가 너무 뭐 애들 너무 사교육에 열광하고 막 돈 너무 많이 쓰고 남편한테 약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이런 것처럼 약간 그려졌었거든요. 저는 좀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왜 저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거에 따르면 이게 좀 최민환 측이 좀 잘못을 한 게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사생활이 예, 사생활인 거죠. 어, 유리가 자기 사이트, 자기 유튜브인가요? 거기에 이제 뭘 하나 공개를 했어요. 그 제목 같은 거 안 붙이고 공개를 제목 했는데, 없음으로. 예, 제목 없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최민환과 다른 타인과의 대화 전화 같아요. 전화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로 들어보면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막 너무 뭐 아가씨를 요구하고 이런 거 우리가 뭔가 이 육아 프로그램에서의 최민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놀러 가고 싶다. 네. 아가씨 있냐. 네, 이런 거. 이런 내용이 녹취록에 네. 담겼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유리가 밝힌 이제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뭔가 이게 맞춰진다라는 맞아요. 게 이 뭐 어떤 얘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유흥업소 출입 정황은 사실은 뭐 녹취만 들으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유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년 전쯤, 이혼하기 1년 전쯤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완전히 이제 사실 여긴 무너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있는데 갑자기 유리의 막 신체 부위, 중요 부위를 만지고 돈을 가슴에 꽂는다. 이거 사실 업소에서나 하는 짓인데 그걸 자기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라는 거. 유리도 몰랐는데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이 녹취를 자기도 나중에 들어보니 퍼즐이 끼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기 유리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업소가 어떤 데인지도 사실 몰랐고 거기서 뭘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고 좀 알아보니까 이게 최민환의 습관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리가. 근데 참 이게 이래서 이제 사실 최민환은 다 프로그램 하차했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같은 경우는 최민환이 하차를 결정했다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최민환이 나왔던 영상들을 삭제한다. 다 내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다른 프로도 아니고 애들 키우는 그런 프로에 맞습니다. 이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엄청 치명적.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 FT 아일랜드도 잠정적으로 이제 2인 제재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그 녹취가 너무 사실 적나라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리도 고민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미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그렇죠.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또 어떤 맞아요. 목적이 있지 않나. 이게 아마 친권, 양육권은 일단 확실히 최민환 씨한테 있는 것 같은데, 유리 씨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이런 성향을 가진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 어필하고, 친권 양육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면. 그리고 본인도 사실 이혼 사유가 그때 이혼한다라고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도 막 그 전에 그 금쪽 상담소에 약간 자기가 부정적으로 그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본인의 유책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명확하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유리 입장에서. 그리고 유리도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좀 오해를 자기는 좀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 유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여기 뭐 FT 아일랜드도 알긴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제가 팬도 아니었고 뭐 유리도 알긴 하지만 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혼을 했는지 뭐 아이가 뭐 방송 잘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뭐 역시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제3자인 우리들이. 그리고 참 이렇게 유명인이거나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참 이혼도 힘들겠다. 이들의 고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혜혜님이 유리 아마 21살에 아기 낳았다고 하는데 유리가 아마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무민님이 유리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애들이. 그렇죠. 유리 입장에서는 이혼하면서 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말라, 뭐 방송 출연시키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규님 들어오셨다고요? 당첨님도 지각하셨다고. 덴덴님 보세요. 저도 이런 마음 몰랐는데 아들 둘 있는 친구가 그런 육아 프로그램 보면 미안해진다고. 진짜 미안해진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게 아마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뭐 유모차나 뭐 이런 거 좋은 거 나오겠죠. 그 협찬이죠, 물론. 다 이제 협찬해가지고 이제 광고죠, 뭐. 이권울표양님이 요즘 애들은 정보력이 대단하던데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불쌍하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차피 지금은 정보가 다 계속해서 찾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지죠. 나중에 찾아보면 그쵸. 근데 어쨌든 유리 입장에서는
애들이 참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떻게 아이가 너무 어리던데, 너무 어리던데 아직.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참 뭐 이게 참 예. 잘해줘야지. FT의 버닝썬 연루자도 있어서 3명이 된 거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4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4명이 모르세요? 있잖아요 거기 진짜 실형 선고받고 출소한 친구가 있죠. 네. 저 진짜 연예 FT 아일랜드는 그래도 꽤 오래된 밴드인데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음악성도 있고. 네. 네. 이 이 HW 저는 시어머니가 송인국 애들이랑 우리 애를 비교해서 안 보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가 유독 똘똘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쟤네는 되게 애들이 아빠 말 되게 잘 듣네. 엄청 별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요, 그 친구들은 되게 뭐랄까 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비교를 했다. 정말 괴롭다. 근데 진짜 보세요. 저게 좀 그래요. 진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건 맞아요. 네. 네. 최종훈 버닝썬으로 퇴출, 송승현 조용히 탈퇴, 최민환 이번 사건으로 퇴출. 참나.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맞아요. 파마님 님이 이게 통화 내용 들어보면 상대방이 오히려 아니 너 뭐 애도 있고 뭐 형수님이랑 뭐 유리도 부인도 있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최민환의 전화 상대방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오늘 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가씨 자꾸 있냐? 아가씨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데 상대방이 아주 뭐 약간 자주계란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 형수님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어요. 야,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10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요. 이거 임무를 받아가지고요. 잠깐 30초만 하고 가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거 이 콜라겐 함유된 파우더거든요. 이게 변호사님께서 써보시고 저는 다 썼어요. 네. 또 드려야 되는데. 네, 다 썼어요. 네. 이게 저분자 하이루론산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초저분자 콜라겐. 네, 초저분자 네. 콜라겐. 그래가지고 이게 보습에 되게 좋아요. 좋아. 이게 바디로션에 섞어서 그냥 여기 보면 발 뒤꿈치도 바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되게 효과 온몸에 있는 것 다 같아요. 바를 네. 수 있는데 목주름하고. 근데 그냥 화장품에 섞어서 그냥 화장품에 이 쓰시면. 가루를 그냥 이렇게 섞어서. 그 되게 너무 잘 녹아요, 부드럽게. 네. 진짜 잘 녹아요. 근데 더 확실히 촉촉해져요. 네. 지금 환절기니까 또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환절기고 많이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피부 보이시죠? 네, 도자기 피부. 물론 이건 조명의 덕이 큰데, 근데 이게 촉촉하게 하는 거는 되게 진짜 제가 그냥 방송 아닐 때도 말했잖아요. 네네네. 네. 아니 발 뒤꿈치 막 갈라지는데 그게 막 촉촉해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리고 후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환절기라 건조하잖아요. 네네. 환절기가 건조하니까 아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광민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번 주에 만나셨나요? 회식 때? 네네네. 그래서 한번 오시라 네. 했더니 네. 3주 전 예약하고. 시간 네. 진료 시간 조금 조절 네네네. 중이라고 네. 맞으면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게 있어요. 그것도 얘기하고 네. 다음에 이혼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뭘 이렇게 한 시간 내내 또 해요? 아니, 사례. 사례 얘기요? 네. 아니 지난번에 멋진 언니에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그래요? 너무 되게 미화해서 얘기했는데 실제 사례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실제가 맞아요. 네. 더 심하다고. 맞습니다. 예, 실제 사건이. 네. 저 확 꽂혔어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취합해서 한번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네. 네, 네. 한번 좀 네, 네. 근데 이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참 이혼이 끝이 없네요. 이게 참 그죠. 네. 이혼의 건수는 줄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되게 이혼 많이 하는 것 같네, 느낌적으로. 네, 컨텐츠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이혼 얘기가. 근데 뭐 그것이 그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거에 더 도움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어쨌든 아실 필요는 있는 필요는 네, 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예. 뭐 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스모킹건에도 다루고 사건을 해도 다루지만 정말 이 누가 봐도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조금의 트러블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렇게 하면 되게 심각해지는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그렇죠. 취지는 예. 그렇죠. 이혼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프리님이 네. 현명하게 제 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대처 능력 기르기. 네. 괴롭게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세요. 꼭 듣고 싶은 싶다. 콘텐츠라고. 네. 혼자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자 잘 사는 게 제일 행복하겠죠. 일단 또 같이 잘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혼자 잘 살면 저도 좋은데 또 나이 들고 뭐 한창 때 일하고 나중에 이제 좀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돼요, 애초에. 맞습니다. 네. 결혼을-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저 사람이 완전히 망했을 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살 수 있나? 그 정도로 내가 좋아?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뭔가 결혼해서 이득 보려고 그러고, 그거 진짜 문제예요. 불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비즈니스처럼 보고 하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다 거기서 문제가 네, 되더라고요. 전 왜 그렇게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좋은 사람 나와 그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같이 동반자. 동반자를 찾으셔야 돼요. 결혼할 때는 네. 그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 평생을 이렇게 나의 다 이렇게 어쨌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인격의 친구 같은 사람을 찾아야지 이게 결혼이 비즈니스가 되면 망합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저 또 재벌들도 이혼하니까요. 돈이 진짜 돈이 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저기 박지훈 최동석 부부 잘 해결되기를 이제 더 이상 기사 안 되고 두 분이 조용히 잘 해결됐으면 하고요. 최민한 유리도 참 잘 해결됐으면 네, 좋겠네요. 이혼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각자 잘 살아야죠. 그럼요. 네. 오늘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더 잘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